격주 금요일마다 정말 좋은 영화들 추천해드립니다. 오동진의 시네마 레터, 영화평론가 오동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제 내일이면 설 연휴 시작되는데요. 네. 27일 월요일이 또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네. 이게 31일 금요일만 요령 있게 휴가인 사람들은 9일 동안 휴가가 되는데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해외 많이 나가지 않을까요? 네, 해외도 나가고 또 여자분들은 휴가 긴 거 못마땅해 하는 분들도 많고 네, 네, 네. 선생님, 그래도 역시 연휴가 길면 사람들이 보는 건 영화잖아요. 집에서 극장을 가거나 여행들을 많이 가니까 뭐 그리고 사실은 요즘은 뭐 집에서 OTT 많이 보고요. 네네. 꼭 극장을 많이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하. 그리고 사실은 설에 또 차례를 지내시는 분도 있고 맞아요. 고향도 많이 가시고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뭘 하는 것들에 대한 변칙이 너무 많아서 저는 뭐 그렇게 극장에 또 엄청나게 많이 몰릴 것 같이 생각되지 않지만 그래도 휴일이니까 네. 밤에는 많이 가시겠죠. 네. 9일씩이나 노니까 우리가. 네. 선생님은 9일간 이 기나긴 연휴 동안 뭘 하실 계획인지 혹시? 선생님은 영화를 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많은 부분 멍때리죠. 뭐 저는 글쎄요, 제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세요.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만큼 많으세요. 아. 클린트 이스트우드보다 더 많으세요. 아, 그러니까 네. 지금 30년생이시기 때문에 어머니 뵙겠죠.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 뵈러 한번 갔다 오는 거 외에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네. 아, 선생님은 그야말로 휴식. 그런데 뭐 휴식하셔도 늘 책 보고 영화 보고 글 쓰는 게 또. 그리고 하루가 빨라요. 네, 그냥 하루하루 지내겠죠. 그리고 집에서 혼술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혼술. 네. 네. 고양이, 개 또 키우시잖아요. 그렇죠? 강아지 3마리. 강아지 3마리. 네. 걔네들 뭐 해주겠죠. 네. 그리고 뭐 딸하고 밥을 한번 먹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따님이 정도? 특별히 시간을 내준다면. 네, 그렇죠. 긴 겨울 휴가 때는 계획을 잘 세우시고 좋은 사람하고 지내시고요. 세상에 아주 시끄럽잖아요. 가족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가족 지키고 나라 지키고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잘 지내시고 제발 연휴가 지나고 나면 한국 사회가 좀 정상화되고 지금 예측 불허해서 너무 불안한 게 많기 때문에 네. 제가 들꽃영화상을 5월에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 들꽃영화상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제가 하여튼 독립영화상을 5월에 매년 하고 올해가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1월 말부터 준비를 해요. 들꽃영화상이요. 네, 1월 말부터 준비를 한다는 건 역순을 생각하면 1월부터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할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네. 올해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아무런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저같이 작은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이런데 큰 거는 준비하는 분들도 아무런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예산 못 짜죠. 이런저런 초청 못 하죠.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관공서랑 일하시는 분들도 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산 집행도 정지, 기획도 정지. 그렇게 돼 있다고. 플래닝이 안 되니까. 네. 이러면 이제 안 돌아가는 겁니다. 네. 네. 빨리 잘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1월 한 달 동안 네. 그래도 극장가에는 영화가 많이 쏟아졌는데요. 네. 선생님 어떤 영화가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연휴 9일간. 네. 연휴 9일간. 이거가 황금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원래 이제 대체로 추석하고 설날인데 설날에 이렇게 긴 것이 드물거든요. 맞아요. 9일 동안에 어쨌든 사람들은 극장에서 영화를 볼 것이다. 그래서 막 쏟아부은 거예요. 제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 시사회를 무지하게 갔었어요. 안 가려고 했는데 네. 뭐 개봉하고 볼까 이런 생각했었고 시사회를 먼저 봐서 제가 글을 쓴다 해도 요즘 분들은 개봉하기 전에 글이 나오면 잘 안 읽어요. 제목만 봐. 왜냐하면 일부러요. 스포일러가 있다고 생각해서 안 보시는 거거든요. 영향 받을까 봐. 네. 그래서 내가 항상 그렇게 불만 툴툴대죠. 뭐 그래도 결국 안 볼 거면서. 어차피 안 볼 안 거면서. 볼 거면서 읽지도 않아. 뭐 이런 예고편도 안 읽어. 툴툴거리는데 어쨌든 제가 많이 봤고요.
노스페라투 했었죠. 노스페라투. 네.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린 페라리도 지금 개봉 중이죠. 제가 사실은 한국 영화 중에서 거의 유일한 작품이 검은 수녀들. 물론 독립 영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검은 수녀들 송혜교 나오는. 송혜교 씨 맞아요. 이 작품도 아마 상업 영화 중에서 기대를 모으는 그런 작품일 거고요. 그다음에 메모리라는 작품은 워낙 뭐랄까 이 작품에 은근히 사람이 좀 몰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시카 체스테인 나오는 그런 작품이고요. 카라바조의 그림자. 네. 아 카라바조의 그림자. 이거 그림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카라바조. 그러니까 그림이. 이제 한국에서 약간 딜레땅트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약간 내가 예술 좀 알아. 예술 애호가들. 네, 뭐 그림 좀 알아. 이런 사람들이 다 오겠죠. 근데 그렇게 또 극장에 모아놓고 보면 그런 애호가들이 또 한 줌이에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 숫자가 많지가 네, 않아요. 뭐 대박 많이 온다 이러면 한 10만 이렇게 오겠죠. 근데 카라바조의 그림자는 제가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깜짝 놀랄 만큼 좋은 작품이에요. 네. 그리고 카라바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원래 이름 미켈란젤로잖아요. 네, 네. 같은 이름이 있어서 카라바조라는 이름은 쓰긴 합니다만 바로크 미술인가요? 네. 르네상스 미술에서 바로크 미술로 페이지를 넘긴 페이지 터너인 사람이죠. 그래서 메두사 같은 그림은 보셨을 거예요. 네, 자기 네. 자아상 같은 그림 뭐 등등. 어쨌든 카라바조 이 작품 기대를 하고 있고 예전에 한 3년 전쯤에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네, 타여초라는 예술 영화 한 편 개봉됐었는데 전혀 기대를 안 했었는데 관객을 굉장히 많이 모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한번 또 연출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네. 카라바조의 그림자도 개봉했고 언데드 다루는 법. 언데드 다루는 법은 이거는요. 예컨대 이제 내가 죽었어요. 네. 우리 김희수 앵커가 뭐 오동진 선생이 죽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날 무덤에서 무덤을 해치고 나온 거예요. 안 죽었어. 근데 이 언데드가 네. 상태는 되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뭐 무덤 속에 있다 나와서 그러니까 뭐 살도 썩었고. 네네. 자세히 묘사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언데드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런 거겠죠. 내가 친했던 사람인데 모양이 너무 이상해져서 돌아온 거예요. 말도 못해. 그런데 폭력적이거나 좀비로 돼서 막 사람을 잡아먹거나 피를 빨아먹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언데드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랑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얘기겠죠. 굉장히 극단화된 사회에서 자기와 다른 이민족, 뭐 종교가 다른 사람, 성이 다른 사람, 뭐 정적 취향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최근 사회에서 얼마나 구박하고 뭐 탄압하고 억압하고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나랑 다른 존재. 그렇죠. 근데 그게 예전에는 약간 그냥 뭐랄까 이렇게 대립되는 분위기였던 지금 적대적인 분위기로 바뀌어서 이런 사회의 이런 인류 사회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 문제다. 이런 의식이 담겨져 있는 거죠. 네. 언데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시체 아닌 시체. 네. 이런 얘기여서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레나테 레인스베라는 그 여자 배우가 있는데요. 네. 요즘 핫해요 아주. 최근에 그 모든 이런 아르망에서 시작됐다 이런 영화. 그리고 예전에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이런 영화에 나왔던 여배우인데 연기를 너무 잘해요. 제가 봤을 땐 대세예요. 유럽 영화권에서 대세 배우고 레나테 레인스베라는 배우 이름 기억해 주시면 어디 그 와인 파티 같은 데 가셔서 좀 잘난 척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배우 이러면서 딜레땅트는 요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배우 내가 좀 알지 요 정도. 네. 레나테 레인스베. 네. 그 정도까지 하고 돌아서세요. 자세히 들어가지 말고. 네, 그럼 이제 들킵니다. 네. 검은 수녀들 아까 말씀드렸고 그들은 피아노 연주자를 쐈다 이런 작품들도. 이건 뭘까요? 이거요. 네. 제가 못 봤어요. 이건 시사회를 아직 못 보신. 네, 요거는 제가 너무 많아서 못 봤는데 제가 보려고 챙겨놓고 있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쨌든 노스페라투를 포함해서 그 전에 개봉됐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페라리도 그렇고 많은 독립 영화들 지금 아마 극장가에 잘 뒤져보시면 한 20편 이상 나와 있을 겁니다. 새로운 영화들이요. 네. 예전에 만약 영화광이셨다면 9일 동안에 연휴 동안에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러면 한 3일 정도 정하셔서 하루에 한 2편, 3편 때려보세요. 때리다? 네, 2편, 3편 몰아보세요. 네, 몰아보세요. 그러면
원래 제가 영화제 같은 데 가서 한 4편 보거든요. 네, 하루에. 하루에 잘 보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미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한 사흘 정도 미친 듯이 영화를 보면 한 6개월 갑니다. 그럼 이제 어느 와인 파티 가서 내가 영화 좀 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좋은 영화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9일 연주를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까라바지오의 그림자랑 그들은 피아노 연주자를 쌌다. 이게 좀 보고 싶네요. 네. 선생님 그 한국 영화보다 지금 네. 소개해 주신 거에 외국 영화가 더 많은데 네. 이 얘기는 우리가 2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영화평론가 오동진 선생님과 영화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추천받고 싶은 장르 영화 있으면 문자 주시고요. 말씀해 주신 영화 중에서 이미 보셨거나 소감이 있어도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1부에서 그 1월 한 달 동안 극장가에 한 20편 정도 네. 새로운 영화가 걸렸다 했는데 소개해 주신 영화 중에서도 한국 영화가 검은 수녀들밖에 네. 없었어요. 물론 독립 영화는 있습니다만 아하. 네. 상업 영화는 검은 수녀들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외국 영화가 많다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한국 영화가 없으니까 안 만든다는 얘기예요. 제작을 안 한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안 만들 수도 있지만 돈이 안 되니까 안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래 비전이 없다는 얘기겠죠. 산업적으로. 이거 굉장히 큰 문제고요. 사실은 이럴 때는 큰 손이 좀 움직여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예전에 DJ 정부, 김대중 정부가 그런 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알았어. 니들 돈 없어? 돈 줄게. 만들어. 손해봐. 그 나중에 뭘까 그 상환 그 기간을 좀 늘려줄게.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산업 시장을 자꾸 자극을 줬거든요. 네네. 그런 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문화 정책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똑똑한데 네. 저 같은 사람이 정책 위반자가 되면 잘할 것 같아요. 예, 선생님 네. 적극적으로 나서 보세요. 선생님 제작해서 망한 경험도 있고 영화 정책적으로 진짜 여러 가지 스펙을 잘 아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1월에 상영되는 영화의 어떤 스펙을 보면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가 없다는 것은 한국 영화가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 영화를 만들 필요를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네. 돈을 못 버니까. 네. 특히 상업 영화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뭔가의 어떤 그런 자극을 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화 수입사들이 버티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입을 할 만큼. 그렇죠. 극장은 한국 영화만 있으면 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컨대 그 자국 영화 시장 점유율이 뭐 70%, 80%도 좋지 않아요. 자국 영화 시장 점유율이 약 한 46%. 이 정도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네. 할리우드 한 30%. 뭐 프랑스 영화 뭐 8%, 예술 영화 한 8%, 영국 영화 뭐 일본 영화 몇 프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영화가 안 만들어지고 있거나 한국 영화가 지금 안 좋을 때 어쨌든 극장을 버텨줄 수 있는 뭔가의 컨텐츠를 외화 수입사들이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놀랍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외화 수입을 했을 때 잘 뭐랄까 이렇게 수지를 못 맞춰요. 네. 힘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갖고 수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개봉도 하고 있고 어쨌든 극장에서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그게 오랫동안 지난 30년 동안 한국 영화계가 뭔가 그런 긍정적 관성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올해 굉장히 힘든 시절을 겪을 텐데 네. 이런 외화들이 버티게 해줄 것이다 극장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누가 피아니스트를 쐈다 뭐 이런 거 보고 싶다 하셨잖아요. 네, 네. 보러 가거든요. 카라바조 보러 가고. 그럼 극장을 가니까. 그러면 그 와중에 이제 극장이 버텨주고 극장에 또 다시 한국 영화가 공급되고 이러면 선순환 구조가 되겠죠. 긍정적인 시그널과 부정적인 시그널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걸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소개해 주신 외국 영화들이 보니까 그 헐리우드 영화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네. 그럼 아무래도 수입할 때 좀 저렴하게 수입하는 그런. 요새 저의 그걸 많이 선생님이 영향 많이 받아서 그렇죠. 저도 제작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돼요. 그러니까 외화 특히 유럽 영화 쪽에서의 어떤 그런 그 판매자들은 네. 한국 시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영화를 가져갔을 때 어느 정도의 관객 수가 나올 것이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것인가를 알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격들을 형성해 주는데 그것도 오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동안 쌓아온 관계가 그렇죠. 있어서. 할리우드의 그 상업 영화를 하는 그 큰 영화들은 이미 직배를 하고 있고 네.
직배 영화가 아닌 좀 큰 영화들은 가격을 다운시키기가 되게 어렵죠. 그런데 이제 존 윅 네. 같은 영화가 들어온다. 그럼 비싼 영화죠. 근데 이제 존 윅이 또 다행히 이제 그런 액션 영화는 좀 되니까 이제 그렇게 사이즈를 맞추게 합니다만 어쨌든 유럽 영화는 영화를 수입하는 사람들이 아주 명민한 그런 계산과 네. 그리고 어쨌든 예술 영화를 좋아하는 그런 많은 관계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합작품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춘 공기를 또 버티게 한다. 네. 이런 영화들이. 그러다 갑자기 또 하나가 또 터질 때가 있어요. 수도 있고. 네. 작년에 존 오브 인터레스트 네. 같은 영화. 맞아요. 이런 게 뭐 20년만 했거든요. 맞아요. 그 영화 주변에 보니까 다 보러 갔더라고요. 그리고 연말에 했던 서브스턴스. 거기에 또 드미 무어가 네.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을 탔거든요. 네. 이런 것이 가끔 굉장히 사람들을 이제 뭐랄까요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화는 다 망해도 내 영화는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수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분들이 있기에 극장을 좀 버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 기후톡파원 사연에서도 어제 서브스턴스 보고 데미 무어에 대해서 글을 써서 보내주신 어제가 아니죠. 저 한동 1월 초에 그렇게 보내주신 게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보면서 선생님 생각이 났었습니다. 네. 그 데미 무어는 그렇게 발가벗고 영화 전체를 이렇게 누비고 다녔는데 상을 안 주면 그럼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는 거죠. 저는 탈 줄 알았습니다. 네. 저는 후반부 9분이 피로 철철 넘친다고 하셔갖고 안 봤습니다. 그거는 그 감독이 그 여성 감독이 너무 좀 뭐랄까 좀 약간 오버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제가 제작자라면 그 뒷장면은 반드시 제가 줄였을 것이다. 줄였을 것입니다. 네. 그 선생님 나오시면 항상 극장가 얘기만이 아니라 집에서 볼 수 있는 OTT 작품도 추천해 주시잖아요. 이것도 많아요. 설 연휴 맞춰서 많이 나왔나요? 아마도 설 연휴 때 맞춰서 오징어 게임 2 보려고 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지금 은근히 많이 안 봤어요. 네. 그게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1억 명이 넘었거든요. 시청자 뷰가. 네. 원래 한 2억 명 가야 되는데 약간 쟁여놓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 볼 정신이 없었어요. 저희가 지금 그렇죠. 12월 1월 네. 미쳤죠. 사실은. 그 일원한다는 저희가 굉장히 정신없이 살아왔으니까 오징어 게임 2는 잠재적 시청자 뷰가 2배나 2.5배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골든글로브 작품상은 놓쳤습니다만 뭐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거 말고 사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작품 2작품인데 하나는 이제 자칼. 원래 제목은 더 데이 오브 더 자칼입니다. 자칼의 날 이런 거죠. 여러분도 이제 저처럼 되게 나이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게 1973년 작품이에요. 네. 그 전에 프레데릭 포사이즈라는 작가가 쓴 책이 더 데이 오브 자칼입니다. 한국에는 자칼이라고 나왔어요. 네. 자칼의 날 이렇게 나왔고요. 73년에 프레드 진네만이 영화로 만들었고 에드워드 폭스라는 배우가 나왔거든요. 그 배우 굉장히 옛날 배우입니다. 자칼은 변장술에 능하고 냉혹한 킬러예요. 근데 원래 그 자칼은 얘기가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을 암살한 얘기예요. 네. 그게 이제 1997년에 리차드 기어와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을 맡아서 다시 리메이크된 영화 하나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IRA가 나와요. 북아일랜드 사태. 네. 이게 자꾸 바꾸는 거죠. 이번에 이 에드 레드메인이라는 그 배우가 주근깨가 가득한 그 남자 배우인데 내가 볼 땐 잘 못생겼는데 여성 팬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그 배우가 있거든요. 별로 웃지 않으시네요. 어쨌든 그 배우가 그 정도면 잘생긴 거 아니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 배우가 자칼 역을 맡았는데 10부작이에요. 이건 또 얘기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 얘기의 핵심은 어떤 그 디지털 사업자가 굴지의 사업자죠. 네. 소프트를 하나 내요. 리버라는 소프트. 이게 전 세계의 회계 시스템을 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재벌, 기업, 대기업 이런 그 블랙머니를 다 들춰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전 세계적인 어떤 그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적이 되는 거죠. 네. 자칼한테 얘를 죽여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10부의 얘기예요. 그리고 자칼을 쫓는 얘기. 그래서 저는 1970년대에 나왔던 그 냉혹한 킬러의 하드보일드 풍의 어떤 영화가
굉장히 다른 분위기로 영국 드라마인데 미국하고 합작으로 만든 건데 10부작으로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 한 휴일 동안에 이틀에 끊어보시면 돼요. 5부씩. 10부작이니까. 에피소드당 60분이거든요. 네네. 네. 저 10시간 봤습니다. 네. 나만 지칠 수 없다. 여러분들도 당해봐라 이런 거죠. 근데 아마 그 숨 쉴 틈 없는 그런 뭐랄까 그 재미도 보실 수 있고요. 네. 제가 최근에 본 OTT 작품 중에서 제일 재밌게 봤는데 이게 또 놀랍게도 웨이브에 있어요. 또 웨이브가 웨이브 한국 OTT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 미국과 영국의 합작으로 만든 것은 원래 아마존 프라임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 그쪽에 나라 들어가는데 여기 플랫폼에 가야 별도로 되는데. 이제 웨이브가 이제 구매를 한 거겠죠. 네. 그래서 웨이브는 국내 OTT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장착을 하고 계셔서 제가 거리낌 없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자칼. 네, 책을 또 보시면 좋아요. 프레데릭 포사이즈의 자칼의 날이라는 책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 책도 매우 재밌습니다. 네, 같이 보시면 그 연휴 9일 중에 한 3일은 버틸 수 있다. 네. 네. 혼자 사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작품은 디즈니 플러스의 블랙 도브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아니고 넷플릭스 참. 네. 넷플릭스의 블랙 도브라는 작품이 있고요. 검은 비둘기인가요? 그렇죠. 블랙도. 이게 저 여성 첩보원 얘기예요. 이것도 첩보원. 네. 근데 이제 그 키라 나이틀리가 나오고 영국 드라마에서 6부작이에요. 네. 요거는 제가 아주 과감하게 6부작이니까 하루에 돌파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내 와이프인데 네. 내가 국방장관이에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와이프인데 사실은 고첩이야. 고정간첩이요. 네. 고정간첩 여기서는 간첩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스파이예요. 스파이. 그래서 그 정보 조직이에요. 블랙도브는 정보를 갖고 팔고 사는 조직이에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보 밀매 조직이죠. 거기서 파견 나온 스파이예요. 그런데 부인이 남편이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쏙쏙 빼먹는 거죠. 근데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칼이라는 그 10부작 드라마나 이 블랙도브나 뭐냐면 첩보원들이 요즘 현대 세계의 첩보원들은 가정 문제로 고민을 해요. 내혈안이 아니라 가정 문제로 고민을 한다. 남편도 지켜야 되거든. 근데 또 조직도 지켜야 되고 네. 이런 거거든요. 이제 아까 자칼도 자기가 킬러인데 네. 자기 와이프하고 애가 있어요. 또 거기도 지켜야 되거든. 그래서 이상해졌어. 첩보 스릴러가. 근데 그것이 현대 사회의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죠. 선한 사람이 됐든 심지어 악당이라 하더라도 자식과 가정에 대한 생각을 요새 하게끔 만드는 게 현대 사회예요. 블랙도브는 그 자기가 스파이 대상인 국방장관 남편과 애를 둘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조직과 남편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죠. 근데 또 거기에 누가 친구가 있어. 네. 걔가 킬러예요. 네. 걔는 또 나를 도와주는 이런 아주 복잡 미묘한데 굉장히 서스펜스가 강한 스릴러 드라마가 블랙도브입니다. 이것도 제가 추천하시는. 네. 그 정도 돼야 요즘 사람들이 흡입력을 갖고 볼 것 같아요. 네. 그 가족이나 개인적인 고민들이 없는 첩보 영화면은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 뭔가 이렇게 스파이를 한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단순히 속이려고 하면 스파이 못해요. 내가 진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김희숙 편이 되지 않으면 이 오늘의 기후를 제가 스파이가 안 되는. 못 가져가요. 이걸 내가 뭔가 이렇게 탈취를 하려면 진짜로 내가 그런 온 힘을 다해서 오늘의 기후의 사람이 되고 김희숙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스파이여서 그런 얘기를 다루는 작품들이 요새 굉장히 많은 거죠. 저희가 참 갑자기 영광스럽네요, 선생님. 그리고 OTT 소개하시고 항상 또 예술영화 소개해 주시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예술영화 추천받으면 이 중에 하나가 꼭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가다 보면. 그게 이제 우연히 그런 거고. 우연히 그런 건가요? 모든 것은 아르망에서 시작됐다. 이게 아르망이라는 제목이에요. 이거 노르웨이 영화예요. 사실은 제가 이 작품이 약간 감정적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네. 막 뭐랄까 이렇게 쪼여와서 이게 왜냐하면 이제 자기 아이 6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같은 6살 아이가 친구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학부모를 불러 양쪽 학부모. 그래서 학교 상담실에서 뭐랄까 신경전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의 싸움이 어른들의 싸움으로 변해가고 어른들의 관계가 막 그 비밀스러운 관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저런 것까지 알아야 돼 이런 느낌. 내가 몰랐으면 좋겠는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영화가 이건데 제가 이걸 권해드린 이유가 배우들이 너무 잘해요. 연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나테 레인스벨. 언데드 다루는 예. 법에 나온 사람. 이 여배우는 제가 이건 스포일러가 아니고요. 한 영화 절반쯤 갔을 때 혼자 웃는 장면이 있어요. 네. 혼자 웃음을 터트린 거야. 근데 영화가 그 웃음 장면 한 7분 정도를 담아요. 미치겠어 내가.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다 그만 웃어 이랬거든요. 근데 여자가 미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그거를 화를 내기보다는 차라리 말도 안 되니까 웃음이 나온 거야. 근데 그 웃음을 그칠 수가 없는 건데 그 배우가 너무 잘해요. 레나데 레인스펠한 여배우의 연기를 그 절정을 볼 수 있는 작품이 이 작품이고 아르망. 사실은 이 자기 아들 아르망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할 수밖에 없거나 뭐 이런 등등의 그 미묘한 간극의 감정선을 우리가 만약 그게 내 아이라면 공이 그런 기분을 느낄 것 같은 것들 그대로 연기해내기 때문에 이 작품은 사실은 그 배우의 연기 하나만으로도 영화 연기란 무엇이고 영화란 건 어떤 것을 보여줘야 하는가 배우는 또 어떤 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영화여서 제가 이것도 감히 권해드리는데 네. 극장은 많지 않습니다만 수원에서 보려면 사당동을 나가야 돼요. 아트9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오리역 뭐 이런데 그럼 뭔가요? 네, 뭔가요?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금방 없어져요. 어쨌든 나중에 뭐 VOD나 네. 뭐 OTT나 네. 이런 데서 모든 것을 갑자기 아르망 이러면 그때 그 오동진이라는 그 그지 같은 인간이 얘기했던 아르망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것은 아르망에서 시작됐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감정적으로 나만 당할 수 없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서브스턴스가 마지막 9분 피 철철 장면이었다고 하는데 아르망은 7, 8분 여배우가 혼자 웃는다고 합니다. 미치겠어요. 막 내가 모를까 가서 스크린 안에 들어가서 그 여자를 막 잡고 흔들고 싶은 거예요. 그만하라고. 그만 웃으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 쳐다볼 거예요. 계속 웃으니까. 네. 미쳤어 저 여자 처음에 이러다가 공포가 엄습해요. 너무 웃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네가 지금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가 어떻게 받아줘야 되니? 하면서 웃는 거니까 그 연기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유럽에 무슨 영화제가 있으면 이 사람 상 타야 돼요. 레나테 레인스벨. 상 탔던가? 네. 그렇습니다. 네. 레나테 레인스벨. 아르망. 노르웨이. 네. 노르웨이 아시죠? 6개월은 겨울. 6개월은. 네. 낮과 밤이 6개월 동안 이어지고 이런 나라. 백야가 정말 길죠, 이 나라가. 그래요. 추천하고픈 예술 영화로 아르망, 모든 것은 아르망에서 시작됐다 추천해 주셨는데요. 선생님이 추천하신 예술 영화가 지금까지 명중률 한 70%로 인기가 있었어요. 상당히. 네. 기대가 됩니다. 나만 당할 수 없다. 그래요. 우리 평론가 오동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영화 많이 추천해 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